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벌어졌을 때 생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을 때, 너무 멀리 있을 때,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는 이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불안해져요.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이제 받으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언제든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부모님, 어떤 안전기지가 생기는데, 나는 뭐 힘들어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부모한테 못 받았을 때 생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이후의 문제는 굉장히 크고 어떤 성격적인 부분으로 남기 때문에 진짜 막대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자라나면서 안정된 이 공간을 찾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둘 곳, 혹은 내가 있어야 할 곳, 결국 그런 것을 안전기지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집,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분이 지능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잘 하시고 자기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왜 힘든지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충분히 공감받고 나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인간적인 면이 있고 하는 면이 있지만 일부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부모에게 제대로 된 케어나 돌봄,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받지 못했을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이제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 근데 이 불안이 약간 그 근본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왜 불안한지도 잘 몰라요. 뭐 때문에 힘든지도 잘 모르고, 뭐가 잘못될지도 모른 채 약간 막연한, 막막한 불안함. 저희가 이제 그냥 프리플로팅 엔자이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막한 불안감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오시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고, 당연히 또 우울감도 많아요. 우울감이 뭐 예를 들면 슬프다, 눈물 난다, 뭐 이런 식의 우울감도 많지만, 공허하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우울의 색깔도 조금은 뭐 보통의 우울증하고도 조금은 다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울과 불안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허무감이나 공허함 때문에 자꾸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해를 한다거나 자기의 심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술로 달래는, 또 뭐 이제 성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힘든 것들을 자꾸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릴 때 이제 트라우마틱한 경험들 혹은 이제 그런 심한 결핍이 있을 때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 경우를 비춰봤을 때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70% 가까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태를 띠고도 있지만, 그 외에 불안정한 애착도 있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좀 힘든 방임이나 학대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애착을 느껴보지 못한 채 나도 힘들게 되죠. 그러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의 탓으로 이게 돌리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해서 계속 그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나는 그냥 세상 자체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있는 거고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애정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얘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모가 돼서 아이를 이제 키워보면서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주는 사랑보다 아이가 저에게 주는 사랑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이에게 받는 기쁨 그리고 뭐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세컨 찬스거든요. 이건 어디에서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는 그런 사랑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하고의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로,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충분히 저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패런트후드라고 합니다. 부모가 돼가는 과정, 그리고 그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또 살아보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좋은 행복한 이 사람은 금수저에서 태어난 이런 자녀가 아니라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랑받고 예쁨받고 잘 자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나아갈 힘이 있는 건데, 그러면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나쁘게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겐 다른 기회가 또 있죠.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또 부모랑은 20년, 30년 가깝지만 내 나머지 한 50년 이상은 배우자랑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과 지옥 같은 삶이라면 그거야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과정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딜레마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기회가, 세 번째 기회가 일단 멘토입니다. 좋은 멘토.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선배, 친구였지만 나한테 중요한 존재감을 주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없고 지금 힘드시다면 그때 이제 찾아가는 게 상담이고, 저희 같은 정신과의사를 만나서 혹은 다른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의 힘든 게 무엇인지, 막연한 불안감, 이 허무한 이 우울감이 뭔지 이런 거를 탐색해 가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이런 과정들 때문에 내가 어려웠구나를 알아차리신다면 나도 차츰 어려운 과정에서 자랐지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기회로 또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너무 먼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적절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만회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